투쟁사업장에 깨지는 게 누구하고 싸워서 누구 때문에 깨지는가, 이걸 저는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싸움 끝날 때까지를 보는 거죠. 그 보면 애초에 시작은 사업장 싸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끝장내는 것은 국가 권력이 끝장냅니다. 한 개별 사업장의 싸움도 국가 권력이 끝장내버리는 거죠. 반대되는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본가의 타협이나 질충이나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지 않는 한 싸움은 요새 끝장이 나는데 누가 끝장내느냐? 국가가 끝장냅니다. 이거는 선진 노동자의 경험이 아닙니다. 일반 노동자, 싸움하는, 투쟁하는 노동자라면 의식이 의욕노조 의식으로 들어가 있던 아니면 뭐 뛰어난 사회주의 의식이 있던 모든 노동자가 몸으로 투쟁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국가 이걸 어떻게든 밀 제끼고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 사람답게 살기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몸으로 느낀 거에 대해서 박수 받는 건 좀 드문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한 노동조합을 세운 노동자한테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누구하고 싸웠노? 이래 물어보니까 어떤 옆에 있는 노동자가 이야기 합쳐서 판무엇이라는 뭐 내가 뜻도 못하는 그 개별 자본가 이름을 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해고 당하는 게 왜 해고 당하는데? 왜 저 자본이 해고시키는데? 왜 우리가 손배수를 두드려 맞는데? 왜 우리가 형사법정에 서는데?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개별 사업에서 뭐하지 비틀고 나왔다. 우리가 싸운 것은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동지는 한 1년 노동자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구속도 당하고 해본 노동자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1년짜리 투쟁 경험이 있는 노동자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이 유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선진 노동자가 없는 경험입니까? 눈곱만 뜨고 손 한 번 구 한 번 외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은 선진 노동자가 아니고 청춘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더 해봤습니다. 도대체 계급주의라는 게 뭔가? 자본가 계급은 뭔가? 자본가 계급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개별 사업장에 찾아봐도 없어요. 지역에 찾아봐도 없어요. 딱 하나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입니다. 자본가 계급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 투쟁을 한다, 자본가 계급과 투쟁을 한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와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다. 이것이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자본과 싸우면서, 자본가 계급과 싸우면서, 자본주의와 싸우면서 자기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후의 적이고 반드시 거꾸로 태는 우리의 노동자의 적이자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는 형태구나. 이 국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전진해도 퇴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두 걸음 나가도 국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언제 10걸음 뒤로 물러설지를 모른다. 이게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법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투쟁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자본주의 좋습니다. 계급투쟁 좋습니다. 저는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한마디로 족한 겁니다. 국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가? 국가를 어떻게 거꾸로 칠 건가? 국가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절멸시킬 건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착취를 유지시키는 게 국가를 끝장내지 않는 한 우리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라면 당연히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적 위기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이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면으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더 여실히 국가의 힘을 느낄 거고,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 청가단에 왔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별 법정에 가서 변호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합니다. 자본가들이 이런 법적 전술을 통해서 대응할 거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비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투쟁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인 투쟁은 우리가 여기 안 모여도 합니다. 아까 어떤 동지가 머리가 크연 동지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여기 안 와도 법정에서 변호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여기 왔느냐?
국가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하다, 지금. 그러면 국가가 투쟁할 때 뭘 갖고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제 고민이 또 하나 생겨요. 제가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본 거는 뭐냐면 딱 답은 안 합니다. 노조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노조는 필요하기는 한데 노조 가지고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노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래하려고 하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힘을 좀 깎아 먹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짜면서 구걸하는 모습밖에 제가 못 봤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노동조합이 딱 총파업을 할 때, 97년, 98년 총파업을 할 때 노동조합 파업을 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노동조합으로 안 보였어요. 아,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총파업도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반자본주의 좋습니다. 계급체는 좋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말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자본주의 국가를 거꾸로 터리는 거.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은 개꿈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금은 당장 가능하지 않지만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노동자가 꾸는 꿈, 이것은 국가를 타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여기서. 이걸 명확하게 하는,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실천을 조직할 거냐. 단순하게 개별 자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전체 자본과 개가 전 자본주의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투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단련돼야 된다. 나는 노동자 참가단이 목표를 그걸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이 쌍용자동차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쌍용자동차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지역적으로 나타난 또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9명이 죽은 거죠. 제가 그 어떤 동지가 뭐 다른 동지하고 이야기하면서 발언하는 걸 들었는데 3명밖에 안 죽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쌍차에서 뭐 1점 돌파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쌍차에서 집중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투쟁하면서 지역적인 연계고리를 만들고 중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노동자 참가단이 쌍차만 참가하면 노동자 하나 다닐 수 없다. 노동자 참가 다닐 수 없다. 지역에서만 투쟁하면 노동자 참가 다닐 수 없다. 개별 사업장에서만 투쟁하면 노동자 참가 다닐 수 없다. 노동자 참가단은 중국과 지역과 개별 사업을 연결시키면서 그 싸움을 하나의 통일된 계급적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최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동지들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동지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개별 사업장 투쟁 중요하고 지역에 들어가서 개별 사업장을 중국으로 조직해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들이 닥쳐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진정한 적을 통로해내고 그것으로의 힘을 모아냅시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냅시다. 무기가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무기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투쟁은 저는 국가와의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국가의 투쟁이 중요하고 우리는 국가의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적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한다. 저는 이때까지 306톤 노동자 투쟁의 경험의 역사상 그 조직의 무기의 이름은 혁명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내로 우리가 일관되게 가야 될 것은 국가와 싸워서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묶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꿈을 갖고 노동자 참가단이 지금부터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쌍차투쟁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저도 아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내려가서 3차 투쟁 전에 각 지역에서의 모임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지금껏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창작한 게 아니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국가라는 걸 뭘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것을 갖다가 자본가들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되고 누군가 힘을 써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평온하게 못 산다. 이게 자본가들이 들고 놓은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떠한 계급이 전 사회의 어떤 지배계급으로서 자기의 어떤 계급적 이익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자 계급이 일정하게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세상들을 일관되게 건설해 나간다면 국가는 삶이라는 것이 참여를 한다기보다도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3일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착취를 없애면서 자기의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은 국가의 필요성이나 존재 가치 자체를 끊임없이 부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끝내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